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거래자료 입력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특히 상품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상품을 매입하고 상품을 매출하는 거, 그거에 대한 그 거래 내역을 하겠는데요. 우리 회계에서는, 전산상에서 회계에서는 상품을 매입하고 매출하는 것을 매입 매출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품을 매입 매출 이외에는 일반 전표라고 하는데, 우리 그 전산회계 2급에서는 그 매입 매출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상품 매출하고 매입이라도 일반 전표로 입력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수준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여러분들이 수준이 높아져서 이 자격증을 취득해서 1급을 보게 될 때는 상품 매입 매출은 전부 다 제품이죠. 제품 매출, 제품 매입에 대해서는 매입 매출 거기에 입력을 하시고, 그 이외의 것만 일반 전표로 입력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상품 매입에 대해서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는 5월달까지 해서 나가고요. ESK로 나가고 6월달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입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6월입니다. 자, 6월달에 보니까 교재 181쪽 현금 매입입니다. 6월 1일자 제1유통으로부터 상품 264만 원을 매입하고 현금으로 지급하다. 상품을 매입했는데 현금으로 지급했죠. 오로지 현금으로 나간 거, 내 돈이 나간 거잖아요. 그죠? 그건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출금이라고 했습니다. 거래처는 제1유통입니다. 상품이죠. 상품은 146번이고요. 거래처는 안 쳐도 무조건 전부 다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유통. 자, 적요는 제가 모두 생략을 하고요. 금액만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64만 원. 6월 2일자입니다. 뉴젠 문구로부터 상품 312만 원을 매입하고 현금 지급하다. 역시 현금 거래죠. 현금이 나갔으니까 똑같은 경우 위에 거와 동일할 경우에는 엔터를 치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뉴젠 문구입니다. 뉴젠으로 금액은 312만 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3일자입니다. 3일자. 지금은 외상으로 매입한 거죠. 뉴젠 문구로부터 2,155만 원을 매입을 했는데 외상으로 매입했대요. 그럼 대체 거래죠. 현금이 아니니까 차변에 146번 뉴젠 문구입니다. 뉴젠 문구는 102번이니까 이렇게 금액은 2,155만 원입니다. 그리고 대변에 상품을 매입했는데 외상으로 매입했으니까 외상 매입금이 되겠죠. 102번 반드시 거래처 등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4일자입니다. 제1유통으로부터 상품 1,843만 원을 매입하고 대금을 외상으로 하다. 똑같네요. 그죠? 앞에와 146번 거래처는 제1입니다. 제1유통으로 금액은 1,843만 원입니다. 그리고 대변에는 외상 매입이죠. 제1유통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일자를 볼까요? 이거는 현금과 외상 거래가 두 개 복수 발생한 건데요. 일단 5일자 볼게요. 제1유통으로부터 5,643만 원을 매입했대요. 차변에 상품 매입은 146번이니까 어디냐면 제1유통이래요. 금액을 입력해 볼까요? 금액이 커지네요. 5,643만 원 입력했어요. 그럼 대변이죠? 대변에 매입하고 143만 원이 현금으로 지급해왔대요. 101 대변에 제1유통은 이건 안 쳐도 되고 얼마? 143만 원 입력했어요. 그랬더니 잔액이 뜨죠. 5,500만 원이 떴죠. 그러면 나머지는 뭐로 했냐면 외상으로 했다. 외상 매입금이 되겠죠. 251번. 반드시 거래처 등록을 하셔야 되겠죠. 5,500원. 자, 그래서 대차 차액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6월 6일자를 보니까 여기는 거래처 등록하라고 나와 있네요. 삼성문구로부터 3,251만 원을 매입했대요. 자, 상품이 매입했어요. 146번. 자, 프로스키를 눌러서 삼성문구를 입력해 볼까요? 삼성문구. 109번으로 입력하라고 108번으로 입력하라 했죠. 자, 탭키를 눌러서 수정을 하시고 사업자 등록번호는 116 81 35 346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는 없네요. 요즘엔 생략이 됐거든요. 요즘에 안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대표 이영호, 업대는 도매, 그리고 문구. 자, 주소는요. 주소 제가 입력할게요. 주소는 주소는 서울 영등포래요. 서울 영등포 맨 마지막에 있어요. 자, 요 마지막에 영등포인데 의사당대로 88 띄우고 88 쳐볼까요? 예. 그럼 여기서 선택해서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면 ES키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엔터를 누르셔서 금액은 3,251만 원이죠. 그리고 대변에 51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돈이 나간 거죠. 현금 51만 원. 자, 나머지는 뭘로 했냐면 외상으로 했대요. 그 외상 매입금이 되겠죠. 외상 매입금은 반드시 거래처를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자, 여기까지 입력을 했고요. 그럼 여기까지는 상품 매입인데 다음 장에 넘어갈게요. 여기서는 지금까지는 외상거래와 현금과 외상거래였고요. 지금은 어음하고 지급어음과 받으러옴에 대한 그 거래입니다. 6월 7일자 볼게요. 이 정도는 약간 좀 난이도가 있는데요. 침착하게 문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1유통으로부터 1,350만 원 상품을 매입했대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금을 그세요. 대체거래인데 차변에 상품을 매입했죠. 146번 제1유통으로 들어왔대요. 제1유통으로 금액이 얼마냐면 1,350만 원. 여기까지 이렇게 치시면 될게요. 그 다음에 대변에 치셔야 되겠죠. 대금은 약속어음을 발행해서 결제했대. 내가 어음을 발행해서 지급한 건 뭐라고 했어요? 지급어음이라고 그랬죠. 자, 제1유통이라고 입력하시고 엔터를 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6월 8일자인데요. 삼성문구로부터 1,000만 원을 매입했대요. 차변에 146번. 삼성문구가 삼성문구로 물건을 매입했는데 얼마냐면 1,000만 원. 자, 입력하셨나요? 대변에 매입하고 건영문구로부터 수취한 받으러옴 970만 원과 30만 원 현금으로 지급했다. 엄청이 난이도가 있는 거죠. 이 문제도 가끔 나와요. 가끔 가다가 1년에 한 2번 정도 나오는데 자, 건영문구로부터 내가 받은 거야. 받아놨던 건데, 그러니까 제가 다른 사람한테 어음을 받은 걸 어음을 다시 다른 사람한테 대금을 준 거죠. 그럼 배서한 거야. 이걸 배서라고 그래요. 내가 받아뒀던 거를 다른 사람한테 넘긴 거를. 그러면 내가 상품 대금을 내가 발행한 건 지급어음이죠. 근데 내가 발행한 것이 아니라 받아두었던 걸 줬기 때문에 받으러움이라고 처리하셔야 돼요. 뭐라고 하세요? 받으러움. 그런데 거래처를 삼성문구라고 치면 안 되죠. 어디서부터 받은 거래요? 그렇죠. 건영문구로부터 받은 거기 때문에 건영문구로 입력을 하셔야 돼요. 970만 원입니다. 이렇게. 아시겠어요? 제가 여러분들 여기 책에다가 받으러 밑에다가 건영문구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뭐예요?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했대죠. 101번. 자, 30만 원 현금 엔터 이렇게 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6월 8일자 보실까요? 6월 8일자 6월 8일자가 하나 더 있네요. 그죠? 삼성문구와 상품 200만 원의 매입 계약을 체결했대요. 여기까지는 거래가 아니라고 그랬죠. 법적으로는 계약이지만 우리 회계상 거래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계약금 50만 원을 지급했다. 내가 내 돈, 현금 자산이 나갔기 때문에 거래입니다. 요 50만 원만 거래입니다. 현금이 나갔으니까 출금이죠. 근데 미리 돈을 준 거야. 미리 돈을 줬어. 나중에 물건을 받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뭐라고 하냐면 선급금입니다. 돈을 미리 줬기 때문에 거래처 반드시 입력해야 되죠. 여기도 뭐라면 삼성문구라고 입력을 해야 됩니다. 삼성문구. 자, 이렇게. 금액은 50만 원입니다. 반드시 밑에 삼성문구라고 입력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6월 9일자 보니까 삼성문구로부터 200만 원 상품을 매입했대요. 일단 매입했으니까 차변에 상품 매입 146. 삼성문구죠? 108. 얼마냐면 200만 원이죠. 그럼 대변에 자, 조금 전에 지급한 선급금 있죠. 요거가 자산으로 갖고 있었잖아요.
내가 물건을 받았으니까 선급금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 대변으로 보내야 된다. 대변으로 보내줘야 돼요. 삼성문고 108번 입력해주고 얼마? 50만 원. 그럼 150만 원을 어떻게 써요? 나머지 150만 원은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줬대요. 내가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썼으니까 당좌 예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엔터를 치시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선급금 옆에다가 삼성이라고 입력을 하시고요. 자, 다음은 매입 시 지불한 운반비에 대한 거죠. 물건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거는 상품을 매입할 때 발생되는 운임은 상품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 우리 회계상 보수주의 원칙입니다. 물건을 매입할 때 발생되는 모든 부대 비용은 취득 원가에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럼 원가가 커지잖아요. 그런데 매출할 때 발생되는 운반비는 매출에 포함 안 시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매입할 때는 매입 원가가 커지고 매출은 작아져야지 이익이 적게 나잖아요. 그걸 보수주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6월 10일자 볼게요. 차 삼성문구로부터 300만 원의 물건을 외상으로 매입했대요. 300만 원 외상으로 매입했죠. 근데 상품 운반비 10만 원 현금으로 지급했다. 어쨌든 상품 운반비 10만 원도 취득원가에 포함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차변에. 그렇죠. 상품으로 포함시켜야 돼요. 얼마로? 삼성문구는 얼마냐면 310만 원이 되겠습니다. 310만 원. 대변에 1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그랬죠. 현금 먼저 제가 10만 원. 이렇게. 나머지는 뭘로 처리했다고 그랬어요? 외상으로 300만 원 외상으로 매입한 거죠. 251번, 108번 반드시 입력해야 되겠죠?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상 매입금은 저는 삼성문구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입력을 했는데요. 상품 매출 거래 회계 처리 상품 매출에 대한 회계 처리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는 매입에 대한 거죠. 이제는 매출에 대한 겁니다. 교재 184쪽에 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에 이제 현금으로 매출했을 때 문제인데요. 6월 11일자입니다. 물건을 매출한 겁니다. 매출은 수익이니까 대변이고요. 건영문구로부터 315만 원을 판매하고 물건 판매한 거죠. 전액 현금으로 받았다. 그러니까 현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돈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럼 입금으로 처리하시고요. 상품 매출이죠. 상품 매출을 건영문구 제가 안 쳐도 되지만 건영문구 제가 입력하겠습니다. 금액은 315만 원입니다. 자, 다음은 12일자인데 일신문구에 상품 278만 원을 판매했대요. 그리고 전에 현금으로 받았다. 똑같죠? 똑같습니다. 여기까지. 자, 일신문구 입력하겠습니다. 여기 제가 교재에는 입력 안 했지만 실무에서 입력해야 되기 때문에 입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입력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270만 원입니다. 여기까지 입력했죠. 자, 매입하고 똑같아요. 이건 매출은 돈이 들어오는 거니까 입금으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매출했을 때 외상 거래죠. 매출했을 때 외상 거래는 외상 매출금입니다. 6월 13일자 건양문구에 상품 2,510만 원을 판매하고 외상으로 했다. 자, 그러면 물건 판매는 매출로 들어가죠. 401번. 자, 건영문구죠. 자꾸 제가 건양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건영문구인데요. 2,510만 원 이렇게 입력하시고 차변에는 뭐예요? 차변에는 외상 매출금 108번으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거래처 반드시 등록을 해야 되겠죠. 외상 매출. 상품 매출은 우리 시험 볼 때 안 해도 되지만 외상 매출금은 반드시 거래처 코드 번호를 입력하셔야 돼요. 안 하시면 감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시험 볼 때 제가 감점이라고 그랬죠. 부분 점수 줍니다. 한 2개 정도 틀렸으면 점수를 안 주지만 이렇게 거래처 등록하는 거를 안 했을 경우는 1점 정도 감점을 합니다. 여러분들 괜히 하나 틀렸다고 떨어졌어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최선을 다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3일자 했죠. 다음은 14일자 보겠습니다. 일신문구의 상품 2,080만 원을 판매하고 외상으로 하다. 똑같네요. 그죠? 그러면 대변 먼저 입력하겠습니다. 401번. 여기는 일신이라네요. 일신문구의 금액은 2,080만 원 입력을 했고요. 차변에 외상 매출금입니다.
104번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현금하고 외상하고 거래가 동시에 발생한 겁니다. 15일자 보니까 오성문구에 6,027만원을 판매하고, 자, 매출 먼저 계산하겠습니다. 매출 먼저 오성문구라죠. 오성문구의 금액은 얼마냐면 6,027만원. 그리고 차변에 227만원 현금으로 받았다죠. 현금 먼저 입력을 하겠습니다. 227만원. 그리고 5천만원은 나머지 5,800만원 외상으로 하다. 외상은 뭐예요? 그렇죠. 외상 매출금이죠. 105번이죠. 105번입니다. 오성문구. 이렇게 엔터 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일자입니다. 16일자에 영풍문구의 상품 3,560만원을 판매했다. 일단 대변 먼저 할게요. 401 영풍문구가 거래 없으니까 입력을 할게요. 등록하라고 나와 있으니까 영풍문구. 거래처 몇 번으로 하냐면 109번으로 109번 맞죠? 자, 탭키를 이용해서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603 81 37514 37514 이렇게 입력하셨어요. 그리고 대표자는 김달중 도매 문구. 주소는 주소는 부산시네요. 부산시. 네. 그리고 사하구. 자, 사하구. 그다음 여기 마지막에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산북로 57번, 신산북로 57. 자, 제가 입력을 잘못했나요? 신산북로 57번 길인데요. 신산북로. 자, 그럼, 네, 나왔습니다. 여기서 57번 제가 다시 한번 쳐볼게요. 57번이 있는지. 57번이 안 나와서요. 그냥 이렇게 해서 넘어갈까요? 자, 여기서 찾아볼까요? 57번. 57번이 없나봐요, 원래. 57번이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그냥 여기서 5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넘어갈게요. 제가 여기서 57번 길이 없어진 건지 모르겠는데 56번 길로 여러분들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했는데요. 여기 보니까 23번이 있죠. 23번. 그죠? 23. 57번 길 23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 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23번 꼭 입력하셔야 돼요. 시험 문제에서 나머지 번호가 입력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입력해줘야 돼요. 안 하면 또 감점 대상입니다. 자, ESC로 나가고, 자, 엔터. 그래서 상품 매출이 금액은 얼마냐면 3,560만원입니다. 3,560만원. 그리고 차변에 260만원 현금으로 받았대요. 101번 현금 260만원. 그리고 나머지 3,300만원을 외상으로 했으니까 차변에 외상, 매출금, 명품문고 3,300만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했고요. 다음 문제는 어음을 수치했을 경우에 붕괴입니다. 한번 볼까요? 2월 17일자 일신문구의 상품 1,670만원을 판매했대요. 일단 대변 먼저 입력할게요. 401 일신문구에 얼마를 1,670만원 매출. 그리고 차변에는 일신문구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음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렇죠. 어음 받은 거는 받으러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자, 18일자 볼게요. 영풍문구의 상품 1,040만원을 판매하고 똑같이 제가 매출을 먼저 할게요. 자, 대변에 401 어디냐면 영풍문구래요. 영풍문구의 금액은 1,040만원입니다. 그리고 차변에 영풍문구에 교부했던 약속어음 900만원과 140만원을 현금으로 수취했다. 그러니까 140만원 현금으로 받고 어음으로 받았다는 얘기죠. 현금 101번에서 금액은 140만원. 그리고
나머지는 어음을 받았으니까 받으러움은 거래처를 등록을 해야 되겠죠. 900만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는 약간 좀 까다로운 문제인데 6월 19일자 볼까요? 6월 19일 날 일신문구에 상품 400만원을 판매하기로 약정하고 40만원, 죄송합니다. 40만원, 판매를 약정했다는 거는 거래가 아니라고 그랬죠. 계약금 40만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돈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입금이죠. 입금인데 미리 받은 거기 때문에 뭐라고요? 그렇죠. 이건 선수금이 되겠습니다. 19일 날 선수금. 입금이 되겠습니다. 입금, 선수금 입력할게요. 자, 거래처는 어디라고요? 일신. 이렇게 입력해서 40만원. 여기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20일 날 보니까 일신문구에 400만원을 판매하고 대변 먼저 입력할게요. 401 일신문구가 400만원. 자, 400만원. 그리고 나머지는 아까 말한 그 40만원을 차감한 40만원이 대변의 선수금이었잖아요. 그거를 차변으로 옮겨줘야죠. 259번 일신문구 금액은 아까 40만원이었죠. 10%.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로 하겠어? 차감한 나머지 360만 외상으로 했다. 외상으로 했으니까 매출한 거에 대한 외상이니까 외상 매출금이 되겠죠. 108번이 되겠습니다. 일시문구 360만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고요. 역시 판매 시에 지불한 운반비 처리입니다. 아까 매입할 때는 제가 보수주의 원칙에 의해서 매입할 때는 상품 매입할 때 발생된 모든 부대 비용은 상품에 포함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매출할 때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21일자 보니까 대변 먼저 할게요. 일신문구에 판매 100만원을 현금 판매하고 운반비 1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자, 보세요. 401은 일신문구대로 칠게요. 104번이네요. 위에 나와 있으니까. 1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대변에 나간 게 뭐냐면 운반비가 돈이 일단 나간 거죠. 그러니까 현금은 대변입니다. 10만원 이렇게 입력하시고 그리고 상품에 대한 판매비는 현금 100만원은 현금 판매하고 상품 운반비 10만 원 현금으로. 자, 여러분 제가 설명 다시 할게요. 상품을 내가 100만원어치 팔았잖아요. 그죠? 그걸 현금으로 제가 여기를 지울게요. 여기서 이거를 삭제를 하고 다시 분개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여기 두 개를 다 지워졌네요. 저는 하나만 지우려고 했는데 다시 입력할게요. 21일자. 일신문구 상품만 볼게요. 상품만 100만원을 판매했는데 현금으로 팔았죠. 그렇죠. 그럼 현금이 들어온 거죠. 입금으로 한번 해볼게요. 입금. 그럼 401 물건을 401인데 제가 잘못 입력했어요. 취소. 401 상품 매출 그리고 일신입니다. 금액은 100만원. 이렇게 해서 끝났어요. 상품은 현금으로 들어왔으니까. 그런데 상품 판매할 때 발생되는 운반비는 매출액에 포함이 안 되는 거란 말이죠. 비용이란 말이죠. 운반비인 거예요. 그냥 차변의 운반비, 대변의 현금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운반비 110만원을 내 돈 줬으니까 돈이 나간 거죠. 그죠? 이건 돈이 나간 거란 말이에요. 출금. 그리고 운반비란 말이에요. 운반비는 824번인데요. 자, 824번. 그죠? 요거는 그냥 10만원. 이렇게 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치셔도 되고요. 굳이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차변에 현금 100만원, 운반비 10만원, 대변에 상품 매출 100만원, 현금 10만원 이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두 가지 다 맞습니다. 대체 분계로 해도 상관은 없고요. 저와 같이 이렇게 따로따로 입력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면 외상대금 다음 장 넘기도록 할게요. 외상대금의 회수 및 지급 어음과 어음 결제에 대한 회계처리인데요. 자, 6월 22일자 볼까요? 건영 문구로부터 외상 매출금 3천만 원을 약속어음으로 수취했다. 그러니까 외상 매출금을 내가 받을 돈이 있는데 외상 대금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대변으로 간 거고 그 대신에 어음으로 받았대 다시. 그러면은 자 볼게요. 외상 대금이 대변 먼저 입력할게요. 외상 매출금이 차변에 있었는데 받았으니까 어디로 가야 돼? 대변으로 가야 되죠.
거래처는 어디냐면 건영문구입니다. 금액은 3천만 원. 그러면 차변에는 뭐냐면 대신에 외상매출금을 현금으로 받은 게 아니라 뭘로 받았어요? 바드러움으로 받았어요. 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2일 날 또 있네요. 같은 날짜에 22일자에 오성문구로부터 외상매출금 4,862만 원을 어음으로 받았대. 똑같은 거네요. 그죠? 대변에 외상대금을 먼저 입력할게요. 여기는 어디냐면 오성입니다. 오성문구의 대금 얼마예요? 4,862만 원입니다. 그리고 차변에 외상 매출금 그 대신에 뭘로 받았어요? 바드러움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똑같이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3일자 볼까요? 외상매출금을 바드러움으로 받았는데 일신문구로부터 외상매출금 5,800만 원을 약수금으로 수취하다. 지금 전부터 똑같은 거죠? 자, 이번엔 반대로 차변부터 할까요? 바드러움 일신문구입니다. 일신 금액은 5,800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외상 매출금 104 일신문구 5,800만 원. 그 다음 그 밑에 24일자 볼까요? 24일자는 건영문구로부터 수취한 3,200만 원을 만기의 당좌 예금으로 입금하다. 자, 그 사람은 건영문구로부터 물건을 어음을 받은 거죠. 어음을 받은 것을 결국은 은행에 가서 만기가 돼서 받은 거네요. 그죠? 그래서 어음도 바드러움이 원래 차변에 있었지만 바드러움도 만기가 됐으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그렇죠. 대변으로 가야 됩니다. 바드러움. 거래처는 건영. 금액은 3,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차변에는 어음을 만기됐는데 현금을 안 찾고 어떻게 했어요? 예금했다고 그랬죠. 당좌 구좌에 넣어놨다고 그랬죠. 그럼 당좌 예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영문구 코드 번호를 입력 안 해도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바드러움 만기된 그 건데요. 바드러움이 만기됐을 때 나타나는 건데, 자, 그 다음에 똑같은 날짜네요. 일신문구로부터 수취한 어음 8천만 원이 만기됐다. 그래서 당좌예금했다. 똑같습니다. 여긴 대변 먼저 똑같이 할게요. 바드러움 어디냐면 얘는 일신입니다. 일신 금액이 8천만 원. 어음이 만기돼서 외상매출금이 아니 제가 바드러움인데요. 바드러움이죠. 바드러움을 만기가 돼서 대변으로 가고 또 만기가 됐는데 현금으로 안 받고 뭘로 받았어요? 당좌예금으로 받았죠. 그래서 그렇게. 그 다음에 25일자도 같은 문제입니다. 똑같은 문제인데요. 이건 반대로 차변부터 할게요. 당좌예금 어디냐? 여기는 오성이죠. 오성문구 금액은 4,500만 원입니다. 4,500만 원. 여기는 대변에 바드러움 오성문구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4,500만 원까지. 자, 여기까지 입력을 했고요. 다음 장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외상 매입금에 대한 지급어음을 지급했을 때입니다. 6월 25일자입니다. 제1유통의 외상매입금 8,23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해서 지급하다. 조금은 매출에 대한 거지만 이건 매입에 대한 겁니다. 외상매입금이 대변에 있었죠. 근데 갚았는데 뭘로 갚았어요? 어음으로 갚은 겁니다. 자, 외상매입금은 대변 계정이니까 어디로 와야 돼요? 차변으로 와야 되죠. 외상매입금은 251번입니다. 거래처가 제1입니다. 제1유통. 입력하고 금액은 8,230만 원입니다. 자, 그리고 대변에는 내가 어음을 발행해서 줬으니까 지급어음이 되겠죠? 지급어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26일자 볼까요? 똑같습니다. 반복되는 문제인데요. 뉴젠 문구의 외상매입금 중 220만원을 당좌수표로 지급했다. 아까는 약속어음, 이번엔 당좌수표네요. 차변이죠? 차변에 251번. 뉴젠 문구입니다. 뉴젠 문구의 금액이 얼마냐면 2,200만원입니다. 그리고 대변에는 내가 외상대금을 어음을 당좌예금으로 줬으니까 102번 당좌예금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음이 만기가 된 거예요. 26일자는 차변에는 외상매입금 어음이죠. 어음은 지급어음도 외상매입금처럼 대변에 있죠. 갚을 돈이에요. 왜냐면 내가 어음을 거래처한테 줬지만 나는 그 돈을 현금을 안 나갔죠. 은행에 갚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어음 만기가 되니까 나는 현금을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급어음 계정이 대변에 있었지만 이건 차변으로 와야 되죠.
지급보험 제1유통 금액은 8,570만 원입니다. 이것이 대변에 어음으로 내 당좌예금 계좌에 있는 계좌 이체한 거죠. 그래서 102번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27일입니다. 이거는 외상매입금 현금 지급한 건데요. 삼성문구에 외상매입 6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외상대금이 대변에 있는데 현금을 줬어요. 근데 돈이 나간 거죠. 그럼 출금으로 하면 되겠네요. 외상매입금은 거래처를 등록을 해야 되죠. 삼성문구입니다. 이렇게 금액이 얼마라고요? 네, 600만 원입니다. 이렇게. 다음에 27일자 하나 더 있는데요. 외상대금 450만 원을 영풍문구로부터 수취해서 보관하고 있던 대금을 줬대요. 자,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상성문구 외상매입금. 자, 일단 외상매입금은 대변에 있는데 차변으로 와야 되겠죠. 27일자에 차변에 251번 외상대금이 삼성문구입니다. 네, 삼성문구 얼마냐면 450만 원입니다. 그런데 외상대금을 받았단 말이에요. 네, 외상대금을 줬단 말이죠. 내가 어음을 발행해서 주면 지급어음이죠. 그런데 내가 어음을 발행해 준 게 아니라 받은 걸 대체해서 줬단 말이에요. 그럼 받으러음으로 입력하셔야 돼요. 이 문제는 난이도가 있는데요. 꼭 기억하셔야 되죠. 받으러음은 거래처를 삼성문구라고 하면 안 돼요. 어디로 해야 돼요? 네, 영풍문구로 하셔야 됩니다. 영풍문구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외상대금은 삼성문구잖아요. 삼성문구고 여기는 받으러음은 영풍입니다. 자, 6월 28일이죠. 6월 28일 날 당좌예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겁니다. 당좌 수표를 내가 발행해서 현금 350만 원을 인출하다. 내 돈이 생긴 거죠, 현금이. 그 대신 내 통장에서 돈을 뺀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들어왔으니까 입금이 되죠, 입금. 그런데 당좌 예금으로 뺐단 말이죠. 거래처는 입력 안 해도 돼요. 금액은 350만 원입니다. 28일자입니다. 28일자 보니까 미지급금, 내가 갚을 돈이 있는데 현금으로 지급한 거죠. 가나 컴퓨터에 대한 컴퓨터 대금 2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돈이 나간 거죠. 그러면은 출금이에요. 그럼 미지급금은 253번이었죠. 거래처를 반드시 쳐야 되죠. 가나 컴퓨터 금액은 250만 원 이렇게 입력했고요. 29일자인데요. 현금의 보통예금과 정기예금으로 입금했대요. 요거는 두 개 다 현금인데요. 돈이 나간 거, 내가 은행에 돈을 입금했으니까 어때요? 내 주머니에 있던 거를 은행에 입금했으니까 나는 현금은 없지만 내 통장은 부자가 된 거죠. 자, 현금 1,500만 원 중에서 500만 원은 보통예금 구자에 입금하고 나머지는 정기예금에 입금했다. 자, 그러면 일단 돈이 나간 거죠. 자, 일단 출금으로 500만 원은 보통예금에 입금했다니까 보통예금 103번이죠. 103번은 가나가 아니죠. 보통예금에 얼마? 500만 원. 나머지는 뭘로 했다고 그랬어요? 정기예금에다 했다고 그랬어요. 정기예금은 1,000만 원. 자,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입력을 다 하셨고요. 다음에 비용 처리에 대해서 여러분 교재 190쪽입니다. 조금 길어지죠? 자, 오늘은 그럼 비용은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